참! 좋아요하고 구독은 해주셨죠? 영어 공부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니오입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너무 더워서 제가 조금 시원한 느낌을 드려보고자 파란 색깔 반팔 티를 한번 입어봤어요. 조금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더위를 조심하시면서 잘 공부를 해 나가자라는 덕담과 함께 오늘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가 press 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확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다마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press 라고 하는 단어는요, 누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죠.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인쇄를 할 때 저희가 이렇게 막 눌러가지고 찍잖아요. 그렇게 눌러 찍는 것 역시 press 라고 하기 때문에 기계로 신문을 눌러 찍는 그런 느낌을 머리에 생각을 해 보신다면 언론, 보도 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도 쉽게 연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의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press 라고 하는 동사의 현재 분사 형태인 pressing 이라고 하면 누르는 이란 뜻이 나와야 마는데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네요. 이 pressing 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냐면은 마음을 누르는 걸 말해요. 그래서 뭔가 자꾸 내 마음을 막 짓눌러요. 그럴 때 나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빨리 저거 완성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긴박한, 절박한, 네,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press의 명사형인 pressure라고 하면 압력, 그 다음에 압박, 그리고 압박감 이라고 하는 뜻까지 가지는데요. 저희가 흔히 친구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나 요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stress 라는 말 대신에 pressure 라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영어 표현이다 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겨울쯤이었나요?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또 전 세계인들에게 다시 사랑받게 된 전설적인 락밴드 퀸의 노래 중에 Under Pressure 라는 곡이 하나가 있는데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press를 가지고 이제 다른 단어들을 또 파생 한번 시켜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compress 라고 하는 동사를 볼 건데요. 자, 여기서 come 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전문가시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접두와 con에서 발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n 이 m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쉽게 다 아실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그 의미는 전부 완전히 눌러버리는 게 되니까 압축하다라는 의미가 나오겠죠. 그 명사 형태로는 compression 이라는 말이 되겠고, 그 형용사 형태로는 compressive 압축하는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 거고, 이 동사 compress 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이제 or을 뒤에 덧붙여 줘서 compressor 라는 압축기 라는 명사 역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가 주실게요. 이제 depress 라고 하는 단어를 볼 건데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현대인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죠. 이 depress에 있는 접두와 de는요, 저희가 down 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 챕터 2에서 공부 한번 했었습니다. 즉 depress 라고 하면 아래로 눌러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아래로 내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 pressing 이라고 하는 말이 긴박하는, 엄습하는 이라는 말이 됐던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라고 했었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depress 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쭉 밑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시키다, 우울하게 하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요, 경기를 침체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어떤 경제 성장 같은 것들을 그래프로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그랬다 갑자기 밑으로 쭉 하고 떨어지는 느낌으로 depress를 이해를 해 가신다면 경기를 침체시키다 라는 뜻까지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depress의 명사 형태로는 depression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울 혹은 우울증 혹은 불경기, 경기 침체 라는 뜻을 갖는데요. 이 depression 이라는 말 앞에다가 great 라는 말을 넣어주고 G 하고 D를 둘 다 대문자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depress 이 형용사 형태인데요, depressive 라고 하시게 되면 우울증의 라는 뜻이 되는데, 이게 때때로 명사로 쓰이기도 해요. 그럴 때는 뜻이
우울증 환자라는 뜻도 있으니까 이게 명사로 쓰였다라고 해서 이게 명사로 쓰였지. 그 다음에 이 depress를 과거분사의 형태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 depressed 라고 하는 형용사가 만들어지면서 우울한 그리고 경기가 침체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ress를 가지고 파생되는 세 번째 단어는요, impress 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있는 접두어 im은 지금 생각하셨죠? 원래 in이었는데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m으로 바뀌었다는 거 쉽게 이해되실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단어는 동사이기 때문에 안으로 아내라는 의미가 된다는 건 역시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impress 라고 하면 우리 안에다가 꾹 찍어 누르는 거죠. 자국이 남게. 그래서 저희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제 가슴에 꾹 눌려져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인상을 남기다, 감명시키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자, 그래서 impress 라고 하면 깊은 인상을 주다, 감동시키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명사형인 impression 이라고 하시면 인상 이란 뜻이 되고 impressive 라고 해서 형용사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인상적인, 감동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랑 잘 구별을 해서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impress의 과거 분사 형태인 impressed 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이 단어는 감명받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라고 고민해 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예를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어떤 콘서트를 보고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It was an impressive concert. 야, 그거 진짜 인상적인 콘서트였어.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Was it impressive? 아, 그렇게 인상적이었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또다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Yes, so I was very impressed. 그래서 나는 정말로 감명받았어. 그러니까 어떠한 사물이나 상황 같은 것들이 감명을 줄 때는 impressive 라고 쓰는 거고, 사람이 감명을 받았을 때는 impressed 이렇게 쓴다 라는 걸로 잘 구별을 해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왼쪽에 보시면 세 개의 표제어가 땅땅땅 하고 뜨는데요.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 번에 싸잡아는 너무 저렴. 한 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suppress, 그 다음에 repress, 그리고 oppress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접두어 SUP라고 하는 말은 접두어 sub 라고 하는 거 저희가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챕터 3에서 배웠으니까 기억 안 나시면 다시 돌아가서 공부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접두어 RE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는데 아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RE라고 하는 접두어를 다시 계속이라고 하는 의미로만 알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자면 이 RE라고 하는 접두어는요, 뒤로, 반대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냐면 저희 그 음악 시간에 도돌이표라고 하는 표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저희가 도돌이표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돌이표가 있는 그 지점까지 연주를 한 다음에 뒤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까지 가야 되죠. 네, 그래서 이 접두어 RE라고 하는 말은요, 뒤로 다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 지금 잘 머릿속에다가 꽝꽝 넣어 두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접두어 OP라고 하는 말은 저희가 챕터 4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against 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 배웠었습니다. 자, 그럼 차례대로요, 아래로, 그리고 반대로, 그리고 대항하여 누르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걸 따로따로 구분하지 마시고요. suppress, repress, oppress 라고 하면 전부 다 하나같이 억압하다, 억제하다, 진압하다, 탄압하다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게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다 구별 없이 혼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생어인 명사형, 형용사형, PP 형태 역시 비슷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뜻을 띄워드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보셨죠? 네, 조금만 더 보세요. 네, 여기까지 챕터 5-1 내용 진행 마치겠습니다. 5-2는 목요일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복습 진행하시면서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